와우.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복싱 커미션 KBM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명승부전 리뷰. 자, 오늘은 또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 주니어라이트급의 지배자였죠. 필리핀의 괴물복서 벤 빌라폴로의 경기인데요. 일단 시바다 구니아키와의 두 번째 리턴 매치입니다. 빌라폴로가 챔피언일 때 역시 일본의 그 천재복서였죠. 페더급 세계 챔피언을 거쳐서 빌라폴로를 하와이에서 꺾고 두 번째 세계 챔피언에 오른 시바다 구니아키가 이제 다시 하와이에서 빌라폴로와의 그 리턴 매치를 앞두고 갖는 그 경기입니다. WBC 심판위원이시고 저희 KBM 국제 이사이신 임준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토바 서준환님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나폴레스 오성민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그 임준배 위원님과 오성민님께서는 이 빌라폴로에 대한 그 추억이 남들보다 훨씬 많으실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빌라폴로는 그 주니어라이트급, 전통적으로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주니어라이트급이 일본도 물론 강했지만 필리핀이 그 가브리엘 프레시 에로르데로 이어지는 그 나름대로 그 후에 뭐 그 우리나라의 최충일 선수가 했던 나바라테도 있지만 이 빌라폴로가 어떤 그 필리핀 주니어라이트급을 대표하는 선수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선수는 필리핀에서 13세, 14세 때 데뷔를 해서 뭐 패배도 좀 있었지만 뭐 굉장히 유망주로 갔다가 그 당시에 70년대 초반에 약간 그 트렌드처럼 필리핀의 유망한 선수들이 그 하와이 와서 시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라폴로 외에도 버트 나바라탄이라든지 뭐 네네준 후에 또 나바레테 같은 선수도 와서 했고 했는데 71년도에 이제 그 거주지와 그 시합의 어떤 자기의 그 주전장을 하와이 호놀룰루로 옮기죠. 그래서 72년도에 그 마르카노 선수를 이기고 처음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그때가 19살? 20살이었죠. 예, 20살, 19살 그 사이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고 이제 챔피언이 됐는데 1차 라운드에서 이제 빅토르 에체카리라는 아르헨티나의 아주 그 찐덕찐덕한 선수, 나중에 시바다 구니아키와도 이제 시합을 했던 그 선수가 드로우가 되고 2차 방어전에서 페더급 챔피언을 이제 비센테 살디바를 이기고 페더급 챔피언이 됐다가 타이틀을 빼앗기고 체급을 올린 이제 시바다 구니아키를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빌라폴로의 우세가 예상이 됐는데 그 빌라폴로가 이제 그러니까 원펀치의 어떤 그 파괴력은 대단하지만 좀 발이 느리고 스피드가 조금 그 떨어지는 그 단점이 있었는데 시바다가 아주 두뇌 작전으로 잘 공략을 했죠.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시바다 구니아키의 씩씩한 복싱으로 판정으로 없애시죠. 판정승을 하고 시바다 구니아키가 챔피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바다 구니아키 선수는 우리나라에 너무나 잘 알려진 선수인데 그 69년도인가요? 프로 데뷔해가지고 아니다 65년도에 프로 데뷔해가지고 파죽지세 굉장한 그 일본의 유망주로 그 각광받다가 69년도에 우리나라의 허버트 강 선수의 그 동아나 타이틀을 도전했다가 5회까지 완사이드하게 그다 6회 한 방에 끝내서 그 소위 말하는 일본의 허버트 강의 전설을 만든 그 당사자죠. 그래서 이 선수는 뭐 이 시합도 그렇지만 페더급 타이틀을 뺏길 때 또 이 시합 후에 또 WBC 주니어라이트급 챔피언이 돼서 또 그 타이틀을 에스카레라한테 뺏길 때 KO 패턴이 그 황망하게 KO가 돼요. 거의 뭐 초반에 기절을 하는 것 같이 KO가 되고 아니 저렇게 세게 맞았나 하는 정도의 느낌이 드는 선수인데 어쨌든 70년대 일본에서 와지마 고이치, 가츠 이스마츠와 함께 굉장한 인기 선수.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니어라이트급 타이틀을 어쨌든 3번 딴 페더급까지 주니어라이트급 2번. 그래서 그 집념의 사나이로 불렸고 그 아주 그 약간 뭐 깎아머리 중 같은 스타일인데 아주 그 씩씩한 경기 운영. 그리고 뭐 주니어라이트나 페더로 키는 안 크지만 아주 탄탄한 몸으로 해서 그 질 때는 KO로 허망하게 지지만 이기는 시합은 또 대단한 시합도 많았던 대단한 테크니션이에요. 네, 그런 시합이었고 1차전에서 타이틀을 뺏고 이게 한 6, 7개월 만에 다시 이제 호놀룰루에서 재전을 벌이는데 2차전도 빌라폴로 시바다가 1차전 같이 그런 치고 빠지고 들락날락하는 그 전법을 하면 빌라폴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합 전 예상평이었는데 막상 시합은 허망하게 끝납니다. 보시죠. 나폴레스님은 이 벤 빌라폴로 또 시바다 구니아키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이지만 비로소 이제 복싱을 좀 어른들 틈에서 흑백 TV로 옆에서 관전을 하기 시작한 무렵이 정확하게는 이제 73년도 저 해부터거든요. 그런데 우리 돌아가신 어르신들,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 세대에서 가장 잊지 못할 그 외국 선수라면 아마 제가 제일 첫머리 꼽고 싶은 선수가 필리핀의 벤빌라프로입니다. 왜냐면 김현치 선수를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했던 인기 만점인 김현치 선수를 힘으로 눌렀던 복서였기 때문에 그렇고 시바다 군이야키는 아까 임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허어성 선수가 만화같이 그 시합은 본 적도 없습니다만 숱한 기록으로만 봤지 5회째까지 실컷 두들겨 맞다가 한 방에 역전시키는. 저도 동영상은 본 적이 없고 사진 보면 그냥 네. 큰 대자로 뻗어 있는 것만요. 그래서 이 두 선수의 사이에서 그 신문지는 저 시절에 뭐가 기억나냐면은 시합이 시바다 군이야키, 벤빌라플로, 김현치 이런 조간 신문에 흑백으로 세 선수 얼굴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매첩이 그리고 또 한 명 더 있었죠. 일본의 아폴로 요시오 껴서. 그래서 김현주 선수가 아폴로 요시오를 이겼기 때문에 벤빌라플로도 할만하지 않나, 시바다나 할만하지 않나 이런 게 어린 시절부터 기억나고 특히 이 시합은 벤빌라플로가 그 발은 느리지만 원펀치로 이 원펀치의 진수가 얼마나 펀치가 저런 급에서도 파괴력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펀치가 나올 수 있는가를 보여준 시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봐도 저 시대가 우리나라의 주니어라이트급 유망주들이 굉장히 세계를 막 놓고 하는 게 시바다 군이야키, 벤빌라폴로 또 리카르도 아레돈도라는 WBC 챔피언이지만 그 선수는 멕시코 선수지만 전방어전을 다 일본에서 왔을 정도로 여기서 많이 했기 때문에 하여간 뭐 시바다가 됐든 빌라폴로가 됐든 뭐 리카르도 아레돈도가 됐든 뭔가 하고 또 다 해볼 만한 것 같이 느껴지던 그런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 김현치 선수는 말이 나왔지만 리카르도 아레돈도가 시합이 정해졌어요. 저번에도 일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9월 뭐 장춘재권에서 다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 일본 쪽에서 좀 그 술술 써가지고 포먼과 조킹로만 그 언더카드로 아레돈도를 김현치 선수가 계약한 것보다 5,000불을 더 주고 풀러가가지고 가시아바 모리또와 갑자기 방어전을 하면서 그게 캔슬이 되고 결국은 그때가 어떻게 보면 김현치 선수로는 아주 그 세계 타이틀 도전의 최적의 그 어떤 시기였는데 그걸 놓치고 뭐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빌라폴로와 시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태어났죠? 태어나긴 태어났어. 그때 누가 그 보니까 뭐 굉장히 어려 보이던데 뭐 옛날 걸 얘기하니까 나는 먹을 만큼 먹었다 그러는데 태어났지 이때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뭐 저 두 선수 경기는 저 당시에는 못 보고 볼 수가 없었고 이후에 몇 경기 봤습니다. 옛날에 저번에 댓글을 보니까 옛날엔 내가 이렇게 방송 안 하고 녹음만 했잖아요. 임준배 씨가 되게 젊은 자였더니 할아버지네요.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 굉장히 신뢰되는데. 아니 뭐 할아버지가 아니고 이 나이 됐으니까 이런 시합을 보고 하는 거지. 뭐 목소리 듣고 그때는 이제 녹음만 할 때니까 화면에 나오면 그 김범수가 왜 가수인데 처음에 텔레비 나오고 다들 울었다며. 처음에 노래만 나왔을 때는 막 감격을 하다가 얼굴 보고 울었다며. 저 때 또 하나 기억나는 건요. 73년도인가 74년도인가 그때인데 김현치 선수가 라디오 공개 방송.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뭐 오라 뭐 이런 거 할 때 그 당시 그 박성원인가 하는 그 개그맨 요즘으로 치면 개그맨 임성원 씨하고 비슷한 거. 박성원 자살한 박성원. 예, 맞습니다. 예. 그분이 있을 때 초대를 해서 내년 초에 김현주 선수 불러서 타이틀 매치 누구랑 시바다든 벤빌라플로든 붙어놓으면 자신 있다. 그것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때가 1974년도 연말쯤 시합이 자꾸 연기돼가지고 실제로 빌라플로하고 김현주 선수 시합은
75년 3월 달인가 맞아요. 홍수한 15년 사무라이 네. 1차전 네. 하루 전날인가 네. 했었잖아요. 날짜는 같은 날인데 네, 시차 때문에. 네, 시차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가 저는 왜 이때가 참 그립고 그랬냐면 사실 본격적으로 복싱 보면서 그때 뭐 볼 게 저런 게 밖에 없고 그리고 맨날 신문 나오고 자꾸 외워지는 거예요. 외워지고 10년 지나서도 신문 보면은 또 보고 그때 신문이 이랬나 보니까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계속 저 기사가 떴어요. 벤빌라 폴로 이름은 저 때서부터 한 1년 6개월에 걸쳐서 시리즈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주 중계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예. 첫 우주 첫 중계입니다. 우리나라. 예. 위처럼 캐스터하고 가가지고 써가지고. 네. 그래서 졌기 때문에 벤빌라 폴로는 그 당시 어르신들한테는 야, 못 이기는구나. 쟤한테는 그런 상대였죠. 강한 챔프. 이 시합은 나중에 보셨겠죠? 저요? 네, 나중에 봤습니다. 아, 빌라폴로가 전 김현치 선수하고 할 때는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봤을 때는 그렇게 펀치력이 강한 상대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9회인가 10회인가 김현치 선수가 네. 3번 다운되는데 그렇죠. 그때도 무슨 정확한 무슨 가격에 의한 그 데미지를 네. 입었는지 그 아리송했고. 로프에 밀리면서 레프트 맞았어요. 레프트. 안 보이는 등 쪽으로 해서 레프트를 맞았는데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벤 빌라폴로는 대단한 하드 펀치였더라고요. 필리핀이 나온 세계적인 챔피언 중에서 굉장히 파괴력이 있었던 선수로 지금까지 회자되는데 아무튼 뭐 그 이후로 몇 경기 봤습니다만은 몇 경기 본 경기에서도 대부분 막 초반 KO로 다 이겨버리고 김현치 선수가 그나마 굉장히 선전한 그쵸. 경우였더라고요. 저런 그 강한 슈퍼 챔피언을 맞아가지고. 이 시합 기억나는 거는 일간 스포츠에 이 시합 끝난 다음날 전송 사진이 나왔는데 시바다 짝 뻗어 있고 빌라폴로가 저쪽 코너로 가면서 뒤돌아보고 막 쪼개면서 가는 그게 막 스포츠 신문에 그 전송 사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시바다가 이래 케어가 됐어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내가 저게 초등학교 6학년 때보다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펀치라인이 막 그 창간했을 때 아닌가요? 73년 8월호라고 창간을 한 게 펀치라인 73년 9월쯤에 아마 책에 나왔을 텐데 그때는 이제 빌라폴로 처음 나온 게 해외 토픽에 시바다전을 앞두고 이렇게 무슨 티셔츠 입고 줄넘기 하면서 있는 거 하고 뭐 무슨 휘앙세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나왔고 그 다음 후에 이제 그 코너 가면서 쪼개는 사진이 이제 시바다 이기고 시바다는 여기에 쫙 뻗어 있고 저쪽으로 이제 코너로 가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쪼개는 사진이니까 아주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그런 시합이었고. 자, 그럼 일단 시합을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쫙 뻗어 있겠나. 쫙 뻗습니다. 자, 시합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今挑戦者のベン・ビラフロアが大きなフィリピンの旗を先頭にいたしまして入場してまいりました。まだ年齢は20歳でございますベン・ビラフロア。今年の3月の試合では左の強打を生かすことができませんで柴田にタイトルを譲られておりますが果たして今晩の試合ではどのようなボクシングを見せますか。何しろ53勝のうち36ナックアウト勝ちというベン・ビラフロア。白井さん、さっきのね、インタビューの時の顔つきと比べて今どうですか、ベン・ビラフロアは。朝よりですね、何かいいようですね。そうですか。ちょっと光が出てきましたね。さて今度はコーナーが変わりまして、日本の小旗を先頭にして日の丸の旗を先頭にしてチャンピオンの柴田が入場してまいりました。今日は日本からたくさんの応援団が来ておりましていずれの方も手に手に日の丸の小旗を持っております。それを打ち振りまして今柴田がリング上に上がります。白井さんね、海外で日本人が試合をするのはこの試合が19回目ですがそういうことになりますね。なかなか海外で勝つことは難しいですよね。本当に難しいことですね。ところが柴田は海外とサウスポーに強いというそうそう、フェザー級のチャンピオンになったのもサルジバルに勝ったのもメキシコですし、そうですね、それから今年の春ジュニアライトのチャンピオンになったのもこのリングこの会場ですね。で相手がサウスポーとそういうことなんですね。
計量で4分の1ポンド約 100g のウェイトオーバーだったんですが、5分間でウェイトが落ちまして、リミットになったんですが、精神的なものはかなり柴田動揺があるんでしょうかね。なんか一瞬ね、オーバーウェイトって言った時ちょっと苦笑いしてましたけどね、これはちょっと外目じゃ分かりませんけどね、しかしほんの少しのもんですからね、これはちょっとしたはがりのね失敗とこういうことになるんですね。大したことないと思います。両方の日本、フィリピン両方の応援団が旗を振りましたホノルルインターナショナルセンター。両選手今グローブをつけております。His opponent in the blue corner is now the reigning champion of the junior lightweight division. He weighed in today at an even 130 pounds. In the blue corner, the champion Kuniaki Shibata. 今チャンピオンの柴田が今日は8500人入っております。この HIC の場内に紹介されました。前回は8000人ですから、白井さん今回もっと入ったわけですね。もうね、本当にこう入ってですね、もう非常にこの感じで違いますね。熱がありますよ今回の方が。果たして第1ラウンドどういうふうに挑戦者のベン・ビラフロアが出てまいりますか。第1ラウンドが特に興味が持てます。左側のコーナーにチャンピオン日本の柴田、そして今右側からベンが出てまいりました。第1ラウンドのゴンが鳴りました。サウスポースタイル黒いトランクスがベン・ビラフロア挑戦者、いきなり左を振るってきました。早くも第1ラウンドから攻めてきました。挑戦者が第1ラウンドからどんどん出てまいりました。おそらく白井さんこれは作戦ですね。やはりね1回目からこうぐんぐん行くつもりなんですね。今バーッとこうぶつかってきましたね。サウスポースタイル、このサウスポーには特に得意な柴田であります。おっと右を振ってきましたベン・ビラフロア。練習を見ましてもあまりスピードがありませんが、一発一発のパンチは強力なものがありますベン・ビラフロア。53勝のうち36ナックアウトというベンです。左のストレートを出しました。これも新しいこの前あまり見せませんでしたね、この左のストレートは。そうですね、そうです。柴田の左が顎に当たりました。ちょっと跳ねましたね、顎の先端。柴田の左ハードパンチ。柴田も強打者でありますが、その柴田の左が顎に当たりました。この世界タイトルマッチ第1ラウンドから激しい打ち合いになりました。ボディを打った、おっと右、柴田の右、ベンの左、激しい打ち合い。第1ラウンドから打ち合いになりました。第1ラウンドから打ち合い、ちょっとプッシュした柴田。おっ、第1ラウンド、打ち合いするの良く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そうですか。激しく出てまいります挑戦者のベン。なるほど、前回は柴田が待機戦法を取りましてね、ベンが出てこなかったでしょ。第1ラウンドから挑戦者のベンが出てまいりました。おっ、ダウンでありません。これはプッシュです。ダウンではありません。これはプッシュ、ダウンではありません。これはダウンではありません。ダウンじゃないですね。ベンの左フック、ベンの左フック、左フック、強いパンチ、強いパンチ。柴田立てないか、立てないか、立てないか、立てない、立てないか、立てない。第1ラウンド KO 負け。柴田タイトルを失いました。第1ラウンドの左のフックが当たりました。当たっちゃいましたね。第1ラウンドの左のフックが当たりました。柴田敗れました。柴田敗れました。ベン・ビラフロアタイトル奪還なる。ベン・ビラフロアタイトル奪還なる。全くあっという間の出来事でした。左のフック。 너무 빨리 끝났는데 저희 명승부전 리뷰 최단 시간인 것 한 같아요. 1분 30초? 근데 저 당시에는 그 카메라가 근접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뭐 맞고 쓰러진지 잘 안 보이니까. 그리고 시바다는 뭐 클레멘테 산체스 와이시아, 이시아, 에스카레라 아이시아에서 전부 이렇게 비슷한 그렇게 뭐 제대로 맞은 것 같지 않은 듯하면서 기절하듯이 저렇게 쓰러지는. 에스카레라한테도 2회 KO 당할 때
비슷한. 산체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창피해서 저렇게 안 일어나는 건지 정말 정신이 있는 건지. 준배형님 상상 무왕수린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근데 뭐 맞았나 잘 모르는데 레프트를 맞은 것 같긴 한데 뭐 그 슬로우 비디오가 뭐 이렇게 가까운 앵글에서 찍은 게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맞았겠죠. 맞았으니까 쓰러졌겠지. 그런 건 의심하지 마시죠. 눈이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바다가 대단한 건 이제 저 시합에 저렇게 끝나고도 74년도에 이제 WBC 쪽으로 도전을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름 롱런 챔피언, 그 항상 일본에 가서 돈 챙겨갔던 그 리카르도 아레돈도를 또 판정으로 이기고 챔피언이 되고 오히려 챔피언 재임은 그 당시가 가장 길었죠. 그렇죠. 3차까지. 올드 맥클로피까지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또 에스카레라에게 또 KO가 또 느닷없이 저런 나중에 또 뭐 한번 할 기회가 있겠지만 약간 저런 패턴이에요. 네, 막 들이부시다가 갑자기 그 에스카레라 반격에 또 맞고 또 떨어지는데 이후에 뭐 오카베스 스모와의 그 일본 라이벌전도 하고 재기를 노렸지만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그 에스카레라와의 시합이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마지막 시합까지 되고 그 이후에 두세 번 더 했지만 은퇴를 하고 빌라폴로는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또 할 시합이 있기 때문에 저 이유는 이제 방어전을 계속 해나가는 거 정도에서 일단 저는 말을 끝내겠습니다. 네. 다음 시합 때 이제 그 이후의 얘기는 또 해보죠. 좋죠. 다음 시간에 이제 빌라폴로와 또 우에하라 야스스의 그 경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분석가님? 굉장히 강렬한데요. 아니 벤 빌라폴로의 복싱 스타일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그 왼손잡이에 대한 통념을 아주 부숴버리는데요. 게다가 저 당시에 또 도전자였죠. 도전자여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보니까 그냥 기질상 파이팅을 하지 않고는 견디기 힘든 왼손잡이 스타일. 뭐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스타일인데 그냥 들어가서 그냥 부숴버리는데 그 시바다 부니아키도 결코 이렇게 뭐 링사이드를 복스아웃 하거나 그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맞불을 놨다가 그 레프트의 강도가 상당하네요. 그렇죠. 케어율 대비 그 레프트의 강도가 실제로 이렇게 복싱 팬으로서 이게 체감되는 게 저 정도면 진짜 쇳덩이 같은 레프트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강한 레프트 한 방의 경기가 그냥 끝났는데 사실상 뭐 이미 기세상 빌라폴로가 1회에 그냥 압도했죠. 나오자마자 막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시바다 부니아키가 어떻게 반격할 여지도 주지 않고 막 들어가서 쳐 부숴버렸는데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승부를 제 자력으로 그냥 매조지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때 저 빌라폴로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우물하고 그 빌라폴로 시대가 끝났는데 쿠에바스가 나타난 거야. 둘이 느낌이 비슷한 거야. 약간 좀 우물한 것 같고 필름 느와르적인 밝은 표정도 아닌데 주먹은 무지막지하고 해서 빌라폴로 시대가 끝나고 쿠에바스가 나타나서 TV 중계를 해주는데 약간 그 느낌이 그 빌라폴로하고 물론 틀리겠지만 오버랩 때는 뭐 그 당시에 그런 느낌도 받고 그랬어요. 그 세대는 또 그런 또 정서가 있었나. 할아버지 세대는 그리고 벤 빌라폴로가 그때 저 체급 말고 아마 필리핀 선수들 그 이후에 자주 한국 링에 오르락거리는 필리핀 선수로 주로 이제 패전 전문용 선수들 많았던 시절을 하고 비교해 보면은 저 당시에 눈에 두드러지게 국내 팬들에 각인된 게 우선 벤 빌라폴로, 그 다음에 주니어 웰터급의 이창규 선수하고 했던 그 늙음하게 페드로 아디게 세계 챔피언 잠깐 역임이었었던 그런 선수들. 페드로 아디게가 시합했을 때는 시합 전에 무슨 요즘으로 치면 무슨 청백전 같은 오라 프로에도 이창규 선수하고 손잡고 나왔던 그것도 기억나요. 그런 것도 있었고. 페드로 아딕하고 이창규 선수는 시합은 이창규 선수가 접근을 안 해요. 페드로 아딕이 늙었는데도 그 약간 그 도끼같이 휘두르는 주먹이 있는데 그 이창규 선수가 그 시합은 절대로 안 붙여주고 그냥 판정으로 타이틀 결정전. 그러니까 이정복 선수와의 그 타이틀 결정전이 그 무효화되고 다시 페드로 아딕과 하는 게 되는데 약간 그 공포심이 있어요. 페드로 아딕도 휘두르는 거 보면 무섭게 그 주니어 웰터급인데 필리핀 선수 쳐놓고는 좀 살벌했죠. 페드로. 근데 이 벤 빌라폴로는 신문 이상으로 조금씩 소개된 그 흑백
그 신문을 통해서 그 사진, 그 조그맣게 증명사진 비슷하게 본 모습으로는 근데 지금 전적으로는 35전대 뭐 10몇 킬로 저렇게 화면에 소개되는데 제 기억에는 그때는 아마 거의 저거에 한 더블 되는 전적 70전에 육박하는 전적 70회짜리 6패 3무 막 네, 이런 뭐 식으로 8무, 뭐 60, 72전, 뭐 59승, 7무 4패, 41KO 그런 식으로 소개됐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실제로 결과는 저런 식으로 되고 하니까 공포심도 유발했고 시바다 고니아키는 참 대단한 게 저시합 1회 KO로 지고 정말 만 5개월도 안 돼서 해바뀌어서 그렇죠. WBC를 터내서 아레돈도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만장일치로 챔피언이 되잖아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은 KO 당할 때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두드러기 맞고 지지 말고 시바다처럼 한 방에 쫙 기절했고 빨리 깨어나서 재전열해서 다시 또 챔피언도 하고 더 오히려 리카르도 아레돈도 잡고 나서 WBC에서 그렇죠. 대화를 했고 벤벨라플로는 이 시합 이기고 우리 김현지 선수하고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공포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실제로 공포스러운 분위기 그대로 이어졌어요. 스타일 자체가 일단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히. 네. 그리고 역대 이후에 롤란도 나바레테보다는 더 공포스럽죠.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렇죠. 고감도 챔피언이었어요. 자, 벤 빌라폴로 김현치 선수와의 어떤 국내 선수와 세계 타이틀 매치를 했기 때문에 국내 올드복싱 팬분들께 굉장히 낯익은 이름이기도 한데 그 공포스러운 그 단면을 오늘 이 경기에서 지켜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시바다를 KO시키고 타이틀을 탈환해서 두 번째 챔피언이 된 그 빌라폴로가 2차 방어전에서 일본의 후일 세계 챔피언에 오르는 우에하라 야스스네를 맞아서 벌이는 방어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끝났네요. 이쯤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